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지사항은 저희가 첨삭은 8회 모두 하는데 라이팅 세미나는 7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6회 모의고사에 대한 라이팅 세미나, 다음 주 화요일이 라이팅 세미나는 종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회 모의고사에 대한 라이팅 세미나만 있고 8회는 없습니다. 대신 첨삭은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저희도 일주일 좀 쉬어야지 문제도 좀 잘 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9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0주. 6주 한 다음에 1주 전국 모의고사. 6주 동안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고 닦은 다음에 제야의 고수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첨삭은 없고 채점만 하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수강생들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이 정도 어떤 답안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개인적으로 면담이 가능하니까 뭐 완전 첨삭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최진원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원하실 때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주 동안 있게 되는데 그래서 총 첨삭은 10주 있는데요. 첨삭이 맨 마지막 주가 시험 바로 전주라서 맨 마지막 모의고사는 첨삭을 해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 주는 첨삭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자가 채점해가지고 이렇게 자신감을 높인 다음에 가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라이팅 세미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주 월요일, 즉 시험 보는 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해서 첨삭은 9주차까지, 라이팅 세미나는 8주차까지 이렇게 있게 되니까 지금하고 약간 다르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가면 갈수록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때 약간 감기가 왔었는데 제가 원래 모의고사반 실전에 할 때는 감기 걸려도 혼내거든요. 감기도 자기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쉬고 다음에 정신력으로 무정하면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잠깐 정신줄 놔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바로 이제 잡았는데, 여러분도 아프면 제일 서럽죠, 그죠? 혼자 올라와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리듬이 깨져가지고 공부하기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정신 바짝 땡겨가지고 감기도 안 걸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6회 모의고사 보도록 하죠. 6회 모의고사 첫 번째 3번 문제는 라이팅과 관련해서 라이팅 어세스먼트의 문제를 냈습니다. 어세스먼트 문제는 이제 8주차 문제에 예비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완성되었는데 문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밑부분에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assessment should serve the purpose of facilitating improvement. improvement가 핵심이기 때문에 formative 또는 만약에 펄포즈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다이아그노스틱도 가능한데 그런 답안은 나오진 않아서 다행이고, 방어하기 힘들어가지고 유사정답으로 처리하려고 했었거든요. 2번은 그것과 반대대로 final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summativ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률 되게 괜찮고 모범 답안 말고 오답으로 나온 것들이 performative, 그러니까 performative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performance assessment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하니까 쓰시려면 performance를 쓰시면 되고, 물론 formative한 측면이 performance한 그런 맥락하고 되게 연결돼 있고 또는 alternative하다는 그런 것과 되게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qualitative, 즉 질적 평가, 양적 평가도 어느 정도 저기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보통 summative를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multiple choice question 그런 것들로 MCQ로 많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두 개가 서로 대꾸를 이루는 키워드에서 하나는 이걸 쓰고 하나는 뭐 이걸 쓴다든지, 그러니까 첫 번째 formative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둘 다 비슷한 뜻이 돼서 적절하지 않고 대꾸를 이루려면 performance를 쓰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performance based, integrated와 discrete를 서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섞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스킬 인티그레이션이라든지 또는 컴포넌트 파트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라든지 또는
애널리틱, 홀리스틱 뭐 이런 키워드도 나오는데 다 오답 처리되었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4번 문제 바로 옆에 이런 다이아그램 보여드리고 이 다이아그램이 뭔지 여기 보면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것이 있으니까 클러스터링도 맞지만 두 단어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시멘틱 매핑이 답이다. 이로써 이거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인 그래픽 올거나이저,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그래픽 올거나이저 중에서 그룹핑 아이디어와 관련되는 것 이렇게 스페시파이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간단하게 시멘틱 매핑이 정답이었는데 마인드 매핑이라든지 마인드맵 같은 것들은 2점 처리했습니다. 마인드맵과 브레인스토밍은 다른 것이 조금 더 more organized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인드맵은 organized 된 거예요. 다음에 워드 매핑 또는 워드맵, 미닝맵까지 정답을 처리했는데 한 단어 규정에 걸려서 클러스터링은 오답 처리했고 시멘틱 매핑보다 좀 더 큰 개념인 그래픽 오거나이저도 오답 처리. 그다음에 클러스터링을 생각하셨는데 그룹 클러스터링이라는 그런 그 스트래터지는 잘 안 쓰이니까 일단은 오답 처리했습니다. 자, 요거 보면 되고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그냥 일반 영어식으로 풀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Psycholinguistics라는 책에서 나온 것인데 4장 러너 베리어블의 컬처 러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피르 홀프 홀피즘 해가지고 언어가 문화 또는 사고를 관장한다라고 했는데 언어가 없이도 사고가 가능함을 지금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그 박스 요거 블랭크 바로 밑에 difference가 나오기 때문에 difference로 하나로 귀결되는데 왜냐하면 앞에는 지금 visible rays 해가지고 가시광선의 그 분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밑에는 음의 분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음이라고 특별히 노트라고 쓰지 않고 difference라는 일반적인 명사를 써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뭐 스펙트럼이라든지 또는 rays 이런 단어 스페시픽하게 그 가시광선 관련된 키워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difference를 썼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difference만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visible 스펙트럼과 관련된 스펙트럼, 뭐 bands, 다음에 perception, colors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데 밑에 병렬적인 그런 내용에서 difference가 쓰였기 때문에 difference만 오리지널 텍스트에서는 첫 번째 단어는 difference이지만 두 번째 단어는 difference인데 그냥 둘 다 difference로 해도 별 그 의미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답을 맞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12번 문제는 우리가 그 전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컴플렉서티에 따라서 written passage와 spoken passage 또는 스피치와 writing의 구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based on the passages above, identify respective language type. respective language type에서는 틀린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Compare the two versions A and B and focusing on the cognitive complexity and syntactic complexity. 문제에서 지금 cognitive complexity와 syntactic complexity를 구분하기를 원했는데 한꺼번에 처리하신 분도 있고 두 개가 나왔으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쓰더라도 즉 cognitive complexity도 written이 더 어렵고 다음에 syntactic complexity도 written이 더 쉽다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같이 쓰지 않고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답안 쓰는 요령입니다. 키워드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같은 이제 답안이라도.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제가 잠깐 아쉬웠던 것은 여기에 cognitive perceptor가 있어서 cognitive와 관련된 서술이 synthetic한 것과 이렇게 연결 지었기 때문에 조금 분리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고 의도한 바로는 지금 둘이 비슷한 내용 즉 미닝이나 메시지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두 개의 텍스트였는데
그런 입장에서 커그니티브한 컴플렉시티는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개가 위에서 말했던 서브오디네이션과 코오디네이션 관련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브오디네이션을 많이 사용한 리튼 텍스트가 많이 사용하죠. 한 번 사용했죠. 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답안을 이제 해다 보니까 지금 because of라는 거 지금 이 책이 이게 TBP 4판에 나온 것인데 이 because of를 그 브라운조차도 지금 서브 오디네이션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되게 세만티컬리하게 이제 접근했던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because of는 전치사 구기 때문에 서브 오디네이션이고 굳이 찾는다면 여기에 대절이 이제 서브 오디네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피해서 쓰신 분도 있고 잘 피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을 쓰신 분은 다 맞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점 루브릭을 보면 일단 A를 written version, spoken version으로 구분을 하고 원했던 답은 cognitively similar하고 syntactically A is more complex than B인데 이 첫 번째 나타난 cognitive complexity는 A에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것이라도 로지컬하면 전부 다 정답을 처리했습니다. A에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시멘틱하게 갔기 때문에 커그니티브 컴플렉시티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A에서 명시를 해줬어야지 지금 현재 우리 시험 스타일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답이 퍼져 있죠. 대신 syntactic complexity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는데 A가 더 컴플렉스합니다. 왜냐하면 그 A에 나타난 것이 one long sentence와 subordination이 있으니까. 근데 subordination이 있긴 있는데 설명을 할 때 subordination만 얘기해야지 A가 coordination과 subordination을 둘 다 사용했다라고 하면 coordination은 지금 단어와 단어 간의 and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문장을 연결시키는 거죠. 절.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 because of는 subordination이 아닌데 이거를 또 잘못 예시를 드는 것도 일단 감점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 cognitively similar에 대한 원래 답인데 similar라고 답을 한 사람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A, 즉 written version이 less complex하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possible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진술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디스코스 마커가 되게 explicit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written version이 어려우냐, spoken version이 어려우냐라면 written version이 좀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 원서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각각 어디죠? How to teach speaking, how to teach writing 이런 데서 스피킹을 또 how to teach speaking 보면요, 스피킹이 훨씬 더 어렵다. 왜냐하면 순간 지나가서 다시 한번 볼 수도 없고 막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원서는 written version이 좀 더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예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고 또는 B, spoken version이 더 컴플렉스하다 또는 덜 컴플렉스하다. 둘 다 답입니다. 왜냐면 여기 redundancy라는 스포큰 랭귀지의 중요한 현상, 특징을 써가지고 redundancy가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면 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이고 얘가 프로세싱 타임을 준다면 이해를 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리피티션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내가 생각했던 가설적인 사고를 확증해 주니까 좋다라고 한다면 둘 다 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I mean 이런 것들이 점점점 질질 끌어져 가지고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데 둘 다 가능한 진술입니다. 지금 A에서 그것을 스페시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B, 스포큰 버전이 더 어렵다. 왜냐하면 스포큰 버전이라는 것은 ephemeral nature, 그러니까 순간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need more attention이니까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cognitive process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번에 cognitive process input에서 noticing에서 understanding에서 intake에서 쭉 가는 프로세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notice한다 또는 attention to form이라고 했는데 attentive 하니까 more complex하다.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그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게 가장 로지컬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redundancy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래서 다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A is more complex 이렇게 쓰시고 에비던스가 없다.
예를 들어서 cognitive라든지 syntactically라든지 에비던스가 없으면 일단 여기 진술 자체는 뭐 확정적이기 때문에 맞지만 에비던스가 없으면 점수를 이제 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age more difficult하다, long만 쓰셨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 long이 아니라 subordination과 그 coordination이 되죠. 실제로요 A, B의 그 A, B의 길이를 보면 B가 더 길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long만 가지고는 지금 변별 재질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의 그 클로즈가 길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한 것 같은데 그 하나의 그 클로즈가 길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지가 위에서 서브디네이션과 코디네이션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지 않고 long을 쓴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답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 주시고,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more complex 대신에 complexer 이렇게 쓰셨는데 문제에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A가 아니라 두 번째 줄이죠. 응? 찾았었는데. 자, 첫 번째 줄. more complex, 그렇죠? You might be tempted to say, 이게 A가 아니죠. A가 아니라 그 위에 박스. Tempted to say that writing is more complex than speech에서 위에 more complex가 있으니까 이음절이 혹시라도 이제 ER이 붙을 수도 있고 more이 붙을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정확히 제가 외우질 않아서 근데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따라 쓰시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답안을 보이면요. 다들 잘 쓰셨는데 첫 번째 거 first, A is written, B is spoken 잘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이 잘하신 것이 이제 둘로 나눠서 in terms of cognitive complexity 다음에 밑에 보면 furthermore 해가지고 as for syntactic complexity 똑같이 그냥 in terms of syntactic complexity 써도 되는데 as for라는 다른 그 디스코스 마커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준 거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정말 잘했습니다. The spoken type is less complex. 이제 밝혔다 이 말이죠. 이게 저는 원래 similar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less complex건 more complex건 상관없이 했는데 그 뒤에 보면 repeat 하고 뭐 이런 거 redundancy 같은 것들이 세 번째 줄에 보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거 제시를 잘 해서 답을 썼다는 점. 그 다음에 밑에 as for syntactic complexity 밑에 세 번째 줄 the spoken version is less complex 이렇게 확정적으로 써주시고 왜냐하면 coordination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however the written version은 subordinate clauses다 이렇게 썼습니다. that을 이렇게 해가지고 because of도 쓰지 않고 that을 잘 쓰셔가지고 오류 하나 없이 정말 잘 쓰셨기 때문에 만점 받았고 두 번째도 writing 두 번째는 양이 더 적은데 첫 번째 부분은 지금 6줄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은데 들어갈 건 다 들어갔습니다. The respective language type of versions A and B are writing and speech에서 written version 그 spoken version 대신에 writing과 speech라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썼다. As for their cognitive complexity, more complex하고 redundancy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in terms of syntactic complexity 동일한 구조로 하지 않고 이분도 바꿨군요. as for하고 in terms of 잘 쓰는 사람이 이렇게 바꾸나 봐요. Written version is also complex because there are much more longer clause 다음에 이제 subordination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서술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을 보면 A belongs to written version 다음에 B spoken version인데 잘 썼으니까 이제 두 개 정도 봤으니까 하나만 잡아낸다면 두 번째 줄에 because it lacks 해가지고 그 어그리먼트 일단 해야 되고요. 다음에 제가 이거 답을 할 때 앞에서 코디네이션과 서브디네이션을 쓰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힘들다가 갑자기 서브디네이션 나와가지고 되게 점수를 준 것 같은데 이거 약간 감점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In that it includes more than one sentence and subordination 이렇게 했는데 sentence가 아니라 clause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because of가 subordination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더 제가 앞에 subordination은 키워드 때문에 이렇게 효과 이거 후광 효과 때문에 앞에 사람이 좀 잘못해가지고 서브디네이션 나왔는데 그걸 잘했지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분 보시면 A가 writing이고 B가 spoken language 이렇게 쓰셨고 틀린 부분을 하나 잡아낸다면 세 번째 줄에 require more 위로 올려보면 require more cognitive process which means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클로즈가 mean하지 않고 앞에 있는 사실이 means 할 테니까 it is hard to understand the meaning comparing to 썼는데 보통 뭔가 비교할 때는 to보다는 with를 더 선호하니까 좀 이렇게 써주시면 with로 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선생님 같은 경우는 written version에 따옴표 2개 있으면 대꾸적으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분은 같이 썼습니다. cognitively and synthetically. 왜냐면 A 위에 있는 박스에서 별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subordination, redundancy 같은 중요한 특징을 써서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A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13번에서는 왼쪽에 written 텍스트의 여러 가지 장르 소개되지 않고 writing performance에 대해 소개하고 있죠. 장르는 다른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imitative or mechanical writing 했는데 TBP 3판에서는 imitative or writing down이라고 했다가 지금 mechanical writing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dictation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고 dictation.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 해설 강의할 때 약간 그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2번에 보면 intensive or controlled writing 이렇게 나왔는데 이 controlled writing 플러스 뭐가 하나 더 있냐면 guided writing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의 정도가 약간 감소된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그 guided writing의 중요한 그 종류로 딕토컴프를 얘기했는데 TBP에서는 정작 딕토컴프는 more controlled writing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controlled writing. 그러니까 텍스트가 정해지고 그것을 as accurately as possible이니까 되게 따라한다는 그런 의미를 좀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reconstruction이라는 측면에서는 딕토글로스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guided writing 측면이 되게 강한 것 같은데 TBP에서 단정적으로 controlled writing의 또 다른 종류의 예시로 딕토컴프를 들었으니까 저번에 제가 설명을 할 때 혹시 guided writing으로 해서 그것으로 이제 장착하신 분은 다시 풀러가지고 그 controlled writing으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3번의 self writing은 extensive writing이라고도 불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트 테이킹과 다이어리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클리어 컷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이제 컨티뉴엄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4번과 5번에서 나타나는데 디스플레이 라이팅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할 때 사실 생각하면 리얼 라이팅에서 리얼 라이팅의 종류가 3개거든요. 뭐냐면 아카데믹한 상황, 그다음에 vocational, 테크니컬한 상황, 그다음에 퍼스널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TBP에서도 이 퍼스널 상황의 예시가 다이어리라고 소개되어 있거든요. 다이어리는 저널이잖아요. 얘하고 셀프 라이팅하고 구분하기 좀 힘들죠. 구분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셀프 라이팅에서 다이어리라고 하는 것을 리얼 라이팅의 퍼스널 라이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디스플레이 라이팅을 그냥 나이브하게 뭔가 이렇게 내가 쓰기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리얼 라이팅은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요? 맞잖아요. 퍼스널 중에 다이어리 말고 리얼 라이팅 예시로 나타나는 것이 레러입니다. 레러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여주려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레터 왜 보여줘요? 내 라이팅 실력이 이 정도 됐음을 뽐내기 위해서.
또는 나의 문법 지식이 이 정도 됐을 뽐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죠.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상적인 라이팅의 목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리얼 라이팅입니다. 따라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리얼 라이팅은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다이어리는 커뮤니케이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라이팅의 그냥 내추럴한 목적이 전부 다 여기 해당되는데 사실은 다이어리 정도 빼놓고는 모든 리얼 라이팅이 어때요? 자기 혼자 있으려고 이렇게 쓰는 사람 없죠. 물론 윌리엄 워즈버스가 그 습작으로 쓴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다면서요. 그 사람이 원래 얘기했던 것이 그 1필 위주로 딱 시를 쓰는 것을 되게 강조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사후에 서재를 가서 보니까 습작이 몇천 편이 나왔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갈고 닦아가지고 이제 나왔다고 보여주기 싫은 거지. 물론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출판하는 것은 뭐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하고 같이 이렇게 쉐어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특수한 경험만 빼놓고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인 것은 맞습니다. 특수한 예를 빼놓고는요. 그래서 얘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죠. 왜요? 선생님한테 내가 이 정도 실력임을 보여줘가지고 선생님 나한테 점수 주도록. 그런데 그것이 내추럴하고 그다음에 리얼 라이프의 그 펄포즈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상당히 나이브해요. 형태상으로는 어느 정도 구분하고 있지만 이렇게 클리어컷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예를 들어서 아카데믹한 상황에서 리포트를 제출한다. 그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은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점수 따기 위한 거잖아. 점수 딴다는 것은 나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되게 모호하잖아요. 디스플레이 라이팅의 가장 핵심이 이그잼이라든지 또는 페이퍼를 내는 것인데 리얼 라이팅에도 아카데믹 상황 리포트도 있고, 그렇죠? 또는 테크니컬한 상황에서 내가 뭐 일본 기술자라면 뭐 thesis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학회에다 발표하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현재까지 이뤄놓은 성과를 보여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디스플레이 측면이 있는 것인데 상당히 구분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내기 되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저널을 리얼 라이팅으로 놓고 다음에 셀프 라이팅과의 차이를 서술해도 정답이 될 수 있고, 물론 교육과정 평가원의 기출문제에 따라서 셀프 라이팅으로 다이어리를 먼저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 또는 셀프 라이팅인데 이게 디스플레이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맞고, 또는 선생님을 염두에서 썼기 때문에 이 다이어리는 디스플레이 라이팅인데 만약에 선생님한테 제출하지 않는다면 셀프 라이팅이라 이렇게 써도 다 맞습니다. 로지컬하게는. 그런데 이제 프레퍼러블하게는 기출문제에서 다이어리, 저널은 셀프 라이팅으로 정해졌던 적이 한 번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확정시켜 놓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쓸 때도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밑에 보면 Identify the category of Ming's journal writing에 비해서 위에서 이 두 상황을 보지 말고 밍의 저널 라이팅 그 자체만으로의 그 카테고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봤던 거예요. 이 상황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게 except 또는 이거를 제외하고 regardless of 이거를 할 수가 좀 없어가지고 좀 이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B 안에 있으니까 이 상황을 또 생각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원래는 의도한 것은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정답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specify one circumstance 한다면 여기서 이제 one 이런 것들은 그냥 서술적으로 쓰이는 상태, 즉 teacher가 리스판드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teacher's feedback이라든지 또는 teacher와 conferencing이라든지 정답은 dialogue journal 이런 것 같은 키워드를 좀 써달라고 이제 요청했던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티처의 리스판스 정도 이렇게 풀어서 쓰신 분도 다 맞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요거 함께 더불어서 하여튼 라이팅의 종류 한번 정리해 놓고 싹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프 라이팅을 쓰신 분 2점인데 셀프 라이팅 말고 리얼 라이팅의 세 가지 종류 중에 퍼스널 라이팅 안에 다이어리가 있기 때문에 리얼 라이팅을 적어놓고, 그렇지 리얼과 사실은 디스플레이가 되게 컨티뉴엄의 관계거든요. 리얼로 정한 사람은 디스플레이 라이팅과 반대 급부를 이룬다라고 해서 쓰시거나, 또는 거꾸로 선생님한테 보여주기 위한 건데 사실 내가 혼자 쓸 때는 리얼 라이팅이다 또는 셀프 라이팅을 쓰셔도 다 정답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셀프 라이팅이 deviate 한다는 것은 얘가 only one audience, 즉 himself or herself였는데
more than one audience, two audience가 있다는 것이 위에 B의 상황이었으니까 그다음에 specifying the circumstance 하면 dialogue journal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밝히지 않고도 이렇게 서술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다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real writing 일단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그라미 처리했는데 뒤에 정답을 잘 서술했으면 2점 다 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동그라미 1점인 것이죠. 2점짜리의 동그라미는 지금 1점입니다. 왜 real writing이냐? 티처의 리스판스가 제뉴인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not just for communication이 아니기 때문인데 real writing이 꼭 communication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요건 점수를 약간 깎고요. 왜냐면 얘가 지금 바라던 키워드가 아닌데 밑에가 이제 로지컬하게 달려들면 이제 점수를 더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1점만. 그다음에 teacher의 response가 judgmental. 보통 컨퍼런싱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북돋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라이팅의 종류하고는 별로 관련 없는 것. 다음에 지금 to audience를 생각하셔가지고 얘가 밍이라는 애가 원래 밍링이라는 애거든요. 밍링이란 애인지 뭐 아저씨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밍링이 그 지금 특별히 sick self와 나와 이거 관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선생님이 그거 쓰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to audience라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되게 이 상황에서 되게 특정한 셀프가 나타나가지고 약간 혼동이 되는 측면도 있었으나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티처의 리스폰스를 고려해서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답 처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으로 잘 쓰신 답안 이렇게 보면 뭐 세 줄 밑에 보면 네 줄 안에 이거는 쉽게 이렇게 나왔죠. 셀프 라이팅 잘 쓰시고 in the first paragraph of the teacher's response in the dialogue journal 그래서 별표 3개 줬죠. 딱 한 분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남자입니다. 감사하고요. The teacher gives a response which is more suitable for real writing 하는데 다이얼로그 전화 때문에 일단 다 맞게 처리했는데 사실은 real writing은 그 퍼스널한 측면에서 다이어리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은 아니다. As shown in the These make it easy for the reader's picture. In self-writing, a student to write the only self. 그래서 특징, only the self in mind as an audience. 여기까지 다 쓰셨고 다이얼로그 전어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그 답을 쓰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도 정말 깔끔하게 쓰시죠. 이분 글씨. Ming's journal writing belongs to self-writing. 잘 써주신 다음에 두 번째 줄에 self-writing is writing with only the self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teacher를 이렇게 언급해 줬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eacher가 나왔기 때문에 at least two audiences, only the self as in mind as an audience를 이렇게 deviate하는 그 딱 특징을 잘 써서 썼기 때문에 퍼펙트하다. 그 다이얼로그 저널이 없지만 다이얼로그 저널을 거의 서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 Ming's journal writing is self-writing 잘 써주신 다음에 however, writing can deviate from self-writing in that herself is not the only audience. 요분은 이제 그대로 쓰지 않고 paraphrasing 한 거죠. The teacher who reads her work and gives feedback. feedback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되게 이제 마음에 들어서 지금 writing과 관련했기 때문에 written feedback 또는 그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는 컨퍼런싱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라서 지금 다이얼로그 저널에 그 좀 더 근사한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The strong point and suggestion for the next topic is also an audience as well 이렇게 해가지고 오디언스 힘 밝혀줬기 때문에 맞고 거의 퍼펙트한 것 같아요. 다음 맨 마지막 The category of Ming's journal is real writing. 이건 약간 디프런트한 시각. 이것도 남자 선생님 건데요. 글씨 보면 알죠? 다른 시각인데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읽었을 때는 파서블하다고 해놓습니다. 그러니까는 동그라미인 거죠. 근데 this writing performance can be done as self-writing 이렇게 지금 댓글을 읽는 거예요. By changing the audience from the teacher to the writer. 이거 거꾸로 생각한 거죠. 그렇죠? 지금 선생님한테 줬는데 어차피 저널이라는 것이 선생님한테 제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선생님이 안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셀프라면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반대 시각을 썼는데 잘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y having a dialogue. 그래서 되게 유사하게. 그래서 다이얼로그 저널 이렇게 막 써야 되는데 다이얼로그를 일단 쓰셨는데 밑에는 셀프하고 헬스 셀프니까 별로 관련은 없는 건데 Min can make himself an audience to his own journal writing 해가지고 요분은 이제 to audience가 있다는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라 나와의 대화로서 쓴 것이기 때문에 혼자라는 것이 셀프 라이팅인 측면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근데 제가 오답 처리했던 것은 그 오디언스가 2명인데 왜냐하면 나와 셀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지금 맞는 서술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도 논리적으로 서술했다면 이거는 정답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여튼 기출문제에서는 저널을 그 셀프 라이팅으로 정하고 있다. 이것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B형 문제로 넘어갑니다. B형 첫 번째에서는 지금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어프로치가 여러 키워드인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펄포지 앤 오디언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밑에다가 이제 쓴 사람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A의 자료에 집중을 해서 지금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어프로치가 인터액티브하고 러너 센터드 됐다는 측면을 좀 더 부각시켜서 어디에서 그런 점들이 나타나는지 스페시파이하고 포지셔닝 해가지고 잡아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블로그 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블로그 하는 것이 이제 나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가 보이스 앤 오너십, 그러니까 이거 또는 어퍼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자의식, 내러티브적 접근에서 거의 이제 도덕교육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그런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나의 그 저자의식이 좀 더 높아지게 되면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하고 뭐라 그럴까 도덕적으로 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하게 함으로써 학생이 이제 스스로 쓰게끔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저자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오너십하고 보이스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던 즉 타겟 랭귀지 또는 좀 더 높은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을 이제 비판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Leading potentially to personal social transformation, 사회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토노미라든지 셀프 레귤레이션에서 좀 더 나아가서 에이전시와 관련된 것이다. TBP에 아주 대대적으로 나온 것이라서 한번 건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키워드를 한번 내봤습니다. 나머지는 이 쭉 프로세스 안에서 인터액티브한 요소, 즉 페어 워크나 그룹 워크를 찾아내서 그냥 찝어주면 되는 거죠. 또는 러너 센터드니까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뭘 한다든지 학생이 이니시에이션 하는 것이 나타나면 전부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 에이전시라는 것이 이제 정답 키워드 2점짜리인데 유사 답안인 어토노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토노미도 거의 틀린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비슷한 의미인 이니셔티브, 명사로도 쓸 수 있으니까 또는 셀프 다이렉션, 그러니까 셀프 다이렉트 스터디 뭐 이거 생각하신 것 같아요. 또는 셀프 레귤레이션 또는 오토매틱 서티도 다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그 아주 가장 그 컨사이즈한 정의를 그대로 갖다 쓴 것이라서 에이전시 하나고요. A의 인터액티브가 주요 키워드, 다음에 러너 센터드가 주요 키워드니까 B에서는 피어 에디팅이 나온다든지 또는 오운 블로그를 썼다는 것. 근데 이 러너 센터드에다가 그 블로그를 작성했다는 그것 말고 그냥 셀프 체크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는 에디팅을 저기다가 연결해서도 또 되게 로지컬한 그 서술입니다. 근데 그 A에서 주요 키워드가 인터액티브와 러너 센터드인데 그 A의 요소를 딱 해서 이거 하고 이거 하다. 왜냐하면 B에서 이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하지 않고 이걸 좀 풀었어. 패러프레이징 해가지고 인터액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너 센터들을 퍼스널라이즈 한다. 이렇게 쓰는 것도 다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A에서 말한 특징이 B에서 드러나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do not copy more than 4 consecutive words가 있으면 그냥 주요 키워드 A를 딱 끄집어 와가지고 which is 또는 by using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술해 주면 되는 거죠. It is interactive by using 또는 in 뭐 step 4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써주는 것이 더 간결한 표현입니다. 또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서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합쳐서 서술해 가지고 peer edit를 하면서 서로 initiate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정답이 될 수 있는데 그만큼 키워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edit를 명사로 쓰면 뒤에 뭐 collaborative를 부사로 이렇게 쓰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collaborative 뭐 하는지 안다면. 근데 peer 나와서 그러니까 뭐 own 블로그 해가지고 editing on own 블로그 이렇게 뭉쳐서 쓰면 키워드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왜냐면 하나는 명사로 쓰는데 하나는 부사로 쓰게 돼서 물론 제 키워드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서 채점을 하긴 하지만 둘로 나눠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형용사 키워드나 명사 키워드를 심어 놓고 뒤에 by절이나 which절 같은 걸로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더 키워드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나눠서 서술하는 것이 너무 길어지지만 않으면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라이팅이라는 측면에서 펄포즈를 쓰시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리던던트한 것입니다. 리던던트라는 것은 있으면 좋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블로그를 그냥 선생님이 써라 또는 선생님이 그냥 뭐 소개해 준 것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 아닌 목적에 따라서 특수한 목적이 있다라고 쓴다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펄포즈만 부각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A에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배제하고 쓴 것이기 때문에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공부는 잘한 겁니다. 프로세스 라이팅의 필수 요소가 펄포즈니까 그런 것은 좀 인정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절 쓴 답안을 보면요. 일단 에이전시라는 답안이 많이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많이 나와서 내공이 깊다는 거 새삼 느끼게 됐고요. 다음에 되게 잘 썼다며 Mr. Chai's task a process oriented approach in that 해가지고 interaction 딱 집어넣고 interactive between student 요것만으로도 뭐 중요한 키워드죠. 네, sharing 이것도 다 키워드. in addition 디스코스 마크 써주고 learner centered 이렇게 해서 A에 있는 키워드 딱 써주시고 뭐 which is 뭐 by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서술해 주는 거죠. 뒤에 있는 거 B 여기서는 뭐 키워드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앞에 키워드가 형용사나 명사로 확실하니까 뒤에서는 그냥 주저리 써도 되는 겁니다. About their favorite day에서 their 같은 것들이 own 써주면 더 좋을 텐데. 다음에 여기서 revise their own 같은 거 써주면 좋겠죠. 왜냐면 their 자체가 좀 이렇게 약하거든요. 근데 이게 favorite 때문에 favorite는 자기 되게 퍼스널라이즈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드러나요. 근데 이게 만약에 러너 센터드 되면 their own 요런 정도로 키워드를 써주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퍼펙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the word for the blank is agency. next, Mr. Choi uses blogging to make interactive learning. 이번에 한 번에 서술해서 A의 키워드를 써주시고 with each other 또는 여기에도 interact도 있고 이거는 뭐 동어 반복이니까 commenting on in pairs 이런 것들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탁 키워드를 늘리는 것. 다음에 initiate 이것도 아주 좋은 키워드죠. 이거 own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거 아주 좋다 이 말이지. 그다음에 쉐어링이 확실히 앞에서 인터랙티브를 혹시라도 놓쳤더라도 이게 쉐어링 같은 것들을 써줌으로써 아까 채점이 혹시 안 했더라도 이렇게 채점해 줄 수 있는 거 좋죠. 그래서 셀프 이밸리에이팅 아주 퍼펙트합니다. 정말 잘 쓰셨어요. 다음에 세 번째 agency 딱 쓰신 다음에 Mr. Chai's task follow process oriented approach because this task is interactive. A의 키워드 with a partner 써주시고 learner centered 그다음에 self correct 그래서 제 모범 답안에는 self correct가 없었는데 좀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봐주셔서 되게 좋은 답안이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the word for the blank is agency 잘 쓰신 다음에 second 그래서 interactive pair work 써주시고 그다음에 learner centered led by student any errors in their own writing에서 두 가지 다 발견하셔서 잘 써주셨기 때문에 정말 잘 썼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위에 두 번째 선생님 글씨 보세요. 아름답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세 번째 줄에 이게 무슨 글자예요? 사실은 right죠. 근데 이게 누가 right라고 보겠어요, 이거? 이거 같지 않아요? 발음? 그쵸? 써놓고 나니까 right 쓸 때는 뭐 이렇게 어떻게 썼을 텐데 써놓고 나니까 여기 점도 안 보이고 right라고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조금 더 또박또박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도 A와 B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 아주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의 키워드가 이렇게 딱 되게 명시돼서 뭐 A, M, B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를 8회에 지금 내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키워드를 좀 찾아가지고 좀 써보도록 잘 해보세요. 항상 이렇게 명시로 드러난 건 아니니까. 자, 8번 문제. 8번 문제는 이미 지난 그 7회 모의고사 때 어느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핵심은 미스터 최의 서트가 있는데 이 선생님은 지금 탑다운 프로세싱을 중시하시면서 다음에 저지먼트, 크리티컬 리딩을 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A에 저번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탑다운 프로세싱의 주요 키워드가 expectation이라는 거, 다음에 confirming and rejecting이라는 거, 요거 되게 키워드입니다. 예상을 했으면 반드시 확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reject 하는 것도 일종의 가설을 기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설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스키마 액티베이션 또는 using prior knowledge, previous knowledge와 해당되는 키워드인데 그런 것들을 좀 써주기를 바랬고요. 다음에 make judgment가 우리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evaluative level of comprehension의 주요 키워드다. 그러면서 이 make judgment와 이렇게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이 reflective thinking입니다. reflective thinking은 반성적 사고라고 해가지고 듀이가 말씀하신 거죠. 또는 그것과 관련돼서 또 뭐가 있냐면 critical reading 또는 critical thinking. critical 말은 안 나왔나? 여기 나왔네. critically. 요즘 들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크리티컬 하냐면 전에는 외부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했어요. ESL, EFL 상황. 근데 에이전시가 강조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잘못된 것은 계속해서 변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크리티컬한 사고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홍수 또는 미디어의 홍수 안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되게 강조하는데 그것이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서로 변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티컬 띵킹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비판적 사고. 어센틱하다고 하는 것과 어센틱하지 않은 것, 즉 가짜인 것을 구분해내는 그런 사고작용을 크리티컬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너 싫어, 너 안 됐어가 아니라 네가 말한 그것이 원래의 정의에 맞는지,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따져보는 것을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이 오더 띵킹이에요. 고등사고. 그래서 비교하는 능력이 크리티컬 띵킹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다. 기억하세요. 크리티사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비교. 그래서 그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잘했죠. 그 청문회 때 전두환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했거든요. 국회의원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료를 딱 가져와가지고 이거 딱 보여주면서 원래 이거 말했던 것이 이거하고 다른데 어떻게 된 거지? 하면 사람을 이렇게 딱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떠가지고 이제 대통령까지 됐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크리티컬 띵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위에 그 리딩 패시지를 주지 않고 문제를 내는 것이 약간 무리했는데 그렇다고 주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뺐는데 이게 based on 요거 말고 되게 inferencing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밑에 이 엑서사이즈 1과 엑서사이즈 2에 보면 지금 마이너스 사인과 플러스 사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견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판단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좀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이제 인퍼런스를 없애다 보니까 얘를 리터럴로 놓고 얘를 인퍼런스로 놔도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메이크 저지먼트 때문에 그것도 오답 처리했다. 하지만 되게 로지컬한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 일단
top-down 프로세싱이 드러난 거 before you begin skimming and scanning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reading과 또 comprehension 그 체크업까지 다 가능을 한데 왜냐하면 confirm과 reject가 실제 리딩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그렇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우리가 보통 스키밍, 스캐닝이 프리-리딩 단계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while 리딩 단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프리-리딩 단계에서 이루어지면 프리 단계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스키마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탑다운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컴프레hension을 언급하더라도 이제 이게 읽기 후기 때문에 example 1을 빼고 example 2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스키밍, 스캐닝에 비해서 좀 더 서포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점수를 깠고요. 그래서 before you 여기 탑다운 프로세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스키마 앤 액티베이션이고 아까 나왔던 그 guessing, predicting하고 그다음에 confirming하고 rejecting하는 것 말고도 올고레이션과 펄포즈 같은 것들을 판단하고 확인한다. 뭐 이렇게 써야지 정답이 되는 것인데 그거 아니더라도 A에서 잘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썼으면 다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또는 이게 왜 탑다운이냐? Without attending individual elements. 이게 핵심이죠. 이게 elements가 words라든지 뭐 segment라든지 이런 language 레벨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사고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거 다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세컨 패러그래프는 첫 번째는 리터럴로, 두 번째가 인퍼런셜이 가능은 하지만 저지먼트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밸리에이티브로 하는 것이 맞겠고 리터럴의 핵심은 여기 빠진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비교한 다음에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비교만 하시고 설명, 그러니까 아이덴티파이만 하시고 비교 설명이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설명하라 그러면 일단은 가장 쉬운 것이 얘는 텍스트에 들어있는데 얘는 텍스트를 벗어나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별자재를 써주는 것도 되게 실용적인 접근법이고요. 또는 이게 explicitly stated in the text니까 뭐 factual information을 위한 것인데 얘는 factual information이 아니라 opinion 관련된다. 그러면 한 단계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게 변별을 해주시면 되게 좋다라고 하는 거. 근데 죄송한 것은 실제로는 텍스트가 있어야 진짜 리터럴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데 좀 무리하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exercise 2를 위해서 그 inferential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라는 측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의견 같은 것들이 위에서 혹시 의견을 진술한 설득적인 요소가 있는 논설문 같은 것 또는 제안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설득적인 요소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임플리스하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read between the lines에서 가능은 한데 make judgment가 되게 너무 확실한 그 defining word이기 때문에 일단 오답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되게 로지컬한 측면 인정하고요. 그렇다. 자, 그래서 밑에 답안을 보시면 이거 아까 그분이잖아요. 글씨 뭐 잘 썼어요. 근데 top-down processing is encouraged in before you begin section and skimming and scanning section. 이렇게 명확하게 잘 써주셨고요. In before you begin section, student activate schemata. 지금 계속해서 뽑힌 답안은 요 키워드가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 살펴봤더니. 그냥 탑다운 나오면 무조건 스키마 액티베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여기 보면 물음표를 쳐놨죠. 물음표를 쳐놓고 look through important concept search as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단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컨셉은 머리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라는 측면에서 하나하나 단어를 살펴보지 않고 이 측면에서는 이제 정답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없고 이상하죠? In skimming and scanning section, student can bring the main idea. 메인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bring their previous knowledge to find out the main idea 이렇게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bring their previous knowledge 또는 bring their schema, bring their prior knowledge 요거를 약간 혼동해가지고 이렇게 붙여 쓴 것 같은데 붙여 쓰니까 말이 이상해지죠? 하여튼 그래도 잘 썼습니다. 두 번째 문단 in exercise 1 literal questions and evaluative 이분도 지금 inferential에서
evaluate를 바꿨죠. 왜냐면 뒤에 make judgment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서 쓰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 그 다음에 변별 자질인 literally 세 번째 줄에 보면 through explicitly written on the text에서 여기 explicit 또는 literal 이렇게 연결시켰고 다음에 여기서는 think about opinion과 관련된 것 이렇게 think about 또는 consider 이런 것들을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확정적으로 맨 밑에 두 번째 줄 exercise is more helpful 한 다음에 contemplate라는 단어 지금 consider나 think of와 같이 make judgment를 서술해 주는 단어죠. and what they believe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써주셨다. 근데 이제 believe 같은 것들은 이게 지금은 나눠지지 않지만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evaluative에 속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personal response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믿음은 인지적인 판단을 넘어서죠. 그렇죠. 나의 인지로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목사님 말씀이나 스님 말씀이라고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퍼스널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근데 여기서는 지금 evaluative와 personal한 또는 appreciative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정답입니다. 보통은 잘 구분되지 않고요. 사람이 아주 특수한 경우만 아니면 제가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현빈과 원빈의 예를 들었죠. 근데 실제로는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정우성. 정우성은 잘생긴 거 말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아우라라고 하죠. 아우라. 그래서 뭔가 보면 빨려 들어갔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6페이지에 나온 거 Before you begin and skimming and scanning 잘 써주시고 역시나 이번에도 schematic knowledge라는 키워드 잘 쓰셨고 요게 이제 아까 그분이 쓰시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렇죠? Bring what they know about the topic into reading text. 요게 이제 텍스트북에 또는 원서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인데 앞에 분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아웃풋 해보는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인풋만 들어가서 그 bring 뭔데 라고 이제 썼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아웃풋 연습을 한 거죠. 아니면 인풋을 확실하게 외웠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존경스러운 저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단에서 literal과 inferential 이번에 같이 써줬어요. 저는 이거 틀리려고 했는데 exercise 1에 같이 써주시고 exercise 2에 evaluative 이게 써져가지고 실은 들어있다고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원래 그 문제를 혹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이제 literal은 found in the text 하지만 inferential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서술이 돼 있는데 그렇고 이쪽은 저지먼트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저지먼트 대신에 다른 키워드가 이제 exercise 2가 좋다고 하면서 맨 밑에 보면 on their reflective thought 이런 거 반성적 사고, reflective inquiry 또는 critical thinking 다 집어넣어서 서술하면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좀 특이했던 것이 뭐냐면 좀 긴가민가했던 거죠. 첫 번째 보면 in Mr. Chu's lesson procedure 요거는 확실했는데 before you begin 확실했는데 the while activity, while reading activity, skimming인데 지금 while reading이 아니라 reading 이제 앞에 있으니까 pre-readin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imming까지는 어느 정도 to find the main idea 또는 gist이기 때문에 이 탑다운 프로세싱이 가능한데 스캐닝은 좀 민기적 민요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뺐는데 그래도 이제 섹션을 잘 정해서 밑에 썼으니까 왜냐면 expectation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것들 키워드를 잘 썼거든요. 스키마틱 날리지는 여기 밑에 이렇게 서로 바꿨었는데 그래도 이제 정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누락이 됐지만 근데 이분은 지금 스캐닝이 스페시픽 인포메이션 하는 것 때문에 바텀업이 아니냐. 물론 그런 시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이 탑다운으로 보는 견해도 더 지배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단도 리터럴과 뭐 이런 것들을 잘 쓰셔서 뭐 얘기할 게 없고요. 다음 지금은 이제 둘 다 어느 정도 잘 쓰신 분이었는데 지금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온 것은 물론 둘 다 어떻게 10점을 다 받으셨긴 했는데 퍼펙트라고 쓴 것이 첫 번째 분은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분은 두 번째 문단의 경우가 정말 퍼펙트하게 나와가지고 요거 두 개를 조합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어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앞에 쓰신 분들이 조금 더 좀 더 엑설런트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한 단락만 보면 여기 되게 정말 잘 써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둘 다 분량도 되게 적절하고요. 첫 번째 분 보면 in B, sections before you begin and skimming and scanning are designed for top-down processing에서 둘 잘 써주신 다음에 역시 세 번째 줄에 activate your schema or background knowledge까지 키워드 불려서 잘 쓰셨고 다음에 맨 밑에 줄에 보면 making predictions and developing expectations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쭉 훑어볼 테니까 confirming or rejecting their expectation 이렇게 써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되게 좋았던 점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용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해주니까 B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정말 가져왔고 뭐 자기가 책을 통해서 배웠건 또는 A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단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해서 썼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앞에서 저번에 실러버스 했던 것처럼 그라마티컬 실러버스 같다면 얘도 그라마티컬리 시퀀스 됐기 때문에 그라마티컬 실러버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요소, 텐스 또는 프라포지션 이런 걸 딱 집어넣어서 써주면 이제 내용과 형식이 탁 이렇게 들어맞는 그런 답변이 된다라고 하는 것.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The exercise 1 in comprehension use literal과 evaluative를 잘 써주시고 explicitly expressed 해가지고 정확히 그 정의를 잘 외우고 계시고요. 얘는 not exported에서 지금 in not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잖아요. 얘를 explicit 썼으면 얘를 implicit 쓰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implicit 쓰기가 좀 어려운 섹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걸 집어넣었어요. Also, the answers for the literal questions are closed-ended, but those for evaluative questions that might be open-ended or diverse among students. 맞습니다. 정확한 서술이고요. 근데 이제 안 써도 이제 앞에서 점수 받았기 때문에 리던던트한 요소는 있는데 정확히 이제 특징을 끄집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터럴 퀘스천은 그것이 why에 대한 질문이건 where에 대한 질문이건 explicit state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why에 대한 질문은 보통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opinion이라든지 저지먼트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넓혀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아주 잘 쓰셔가지고 정말 좋은 답안이고요. 다음에 이제 helpful이라는 단어를 conducive라는 단어로 잘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하신 다음에 이렇게 B에 있는 요소들을 좀 패러프레이징해서 reflect라는 단어를 쓰고 judgment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답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6회 라이팅 사이미나도 끝났고 참고로 해서 리라이팅 연습 많이 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